2월 12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이제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주입니다. 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암말 별정 A형 1300m 9마필 출전하는 조촐한 경주고요.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배당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경주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혼전구도의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 5번마 에이펙스와 9번마 꿈의 순간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9마필 출한 조촐한 편성이고 아직까지는 뭐 능력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경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을 보면 일단 전개로 봤을 때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있는 이 5번마 에이펙스와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순발력 좋은 9번마 꿈의 순간 이 두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좀 높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 2번마 승리의 영혼이라든가 또는 뭐 6번마 아치러너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선의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직선주로에 오면 이 5번마 에이펙스는 어느 정도 좀 뒷심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역시 9번마 꿈의 순간도 이 두 마필이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경합 속에서 초반 힘한 배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무병이 있죠. 8번마 아름다운 사이. 자, 이마필이 아직은 그 좀 스타트에 있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뒤에서 느 정도 힘한 배 속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일 수 있다면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고 특히 이 멀로 기수가 이런 마필들을 상당히 기승을 잘하죠. 초반 스타트를 끊어내는 마필들보다는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이제 그런 경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는 최대의 복병은 이 1번마 런던 비상입니다.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솔직히 계속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의 마필이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마필이 조금은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마들의 경주고요. 아직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저배당으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신마의 저배당 공략이다. 이건 솔직히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1경주 일요일 첫 경주기는 하지만 뭐 관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런던 비상, 5번마 에이펙스, 8번마 아름다운 사이, 9번마 꿈의 순간. 이 네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를 하는데, 아홉 마필 출전하는 조천한 편성에 결국 눈에 보이는 것도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팅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한 이 12마필들은 뭐 아직은 뭐 루키에 속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전적이 짧죠. 그래서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국산마 육군, 다시 말해서 현군을 벗어나기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마필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뭐 1착을 하던 마필은 당연히 승군을 하겠죠. 승군을 하겠지만 한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이 현군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할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기수를 안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전개를 보시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의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마에스트라, 그리고 10번마 낭주여걸, 그리고 최외곽의 12번마 아만바로우즈, 이 세 마필 정도가 초반에 선행 결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게이트에 있는 이 3번마 할슈타트, 그리고 4번마 한강파워, 뭐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호시탐탐 앞선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6번마 마이윈 정도가 좀 추입해서 막판 탄력을 좀 노려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11번마 마이스트라,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니피의 자마죠, 제가 좋아하는.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2회전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지막 한 발이 모자라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입니다. 12월 18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고도 마지막에 걸음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뒷심이 이렇게까지 없는 말인가라고 봤을 때, 글쎄요, 지난 경주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려 있지만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센 편성도 아니고, 그러면 힘한배 속에서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요, 이마필도 거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좀 장내 발전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자, 10번만 앙주여걸은 그냥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그렇게 차오르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이 아만바로우즈, 아마 이 마필을 속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을 나왔던 마필인데 계속 인기마였어요. 계속 인기마인데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치고 올라오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그 막판 근성을 좀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이제 기수를 박태종 기수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과연 외곽에서 박태종 기수 이 아만바로우즈를 가지고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박태종 기수의 그 특성상 최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10번, 11번, 12번이 아주 치열한 선행 경합 속에서 분명히 단거리긴 하지만 마지막 끝걸음은 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 마필들이 이제 걸음은 좀 무뎌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이 무뎌진 선행마들을 덮칠 추임마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11번마 마에스트라나 12번마 아만바로우즈가 나름대로 약점은 갖고 있지만 편성을 좀 잘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 3번마 할슈타트가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은데,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마필이 이제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조건을 만나기는 했어요. 만나기는 했는데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대다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갇힐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터워진 앞선이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질 때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게 4번마 한강파워입니다. 일단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카우보이 칼의 자마,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마음에 들고요. 글쎄요, 1300 직전 1300m에서는 뭐 이렇다 할 경주 기록을 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좀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앞선의 마필들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일 때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4번마 한강 파워 정도를 보고 있고요. 뭐 이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예상 외의 마필을 보자고 한다면 저는 6번마 마이원입니다. 김철호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했죠. 기승을 하면서 마지막 좀 그 끝걸음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1차 칸말과는 착차가 좀 많이 났지만 후차권의 마필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 대등한 경주를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데뷔전 이후로 지금 이제 세 번, 이번이 이제 네 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마필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마필이 조금은 힘이 차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만 마이원한테도 일단 복병권의 마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마필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주를 보면요. 아주 능력이 월등한 말도 없고요. 능력이 아주 모자란 그런 마필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선이 두텁기는 한데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이 강한 그런 편성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물고 물리는 접전이 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한강파워, 6번마 마이원, 11번마 마에스트라, 12번마 아만바로우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편성인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제 부진마 편성입니다. 부진마 편성이기는 한데 부진마라도 인기마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인기마가 능력상으로 봤을 때 타마필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어쨌든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경주기는 한데, 조합수를 늘려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 경주입니다. 제가 이 지금 편성표를 처음 딱 받아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4번마 큐피드 와우가 이제 9번마 동투자웨이 이 두 마필이 13조 2형 마방에서 이제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자, 동투자웨이는 21주 만에 지금 출전하는 휴양 마필입니다. 자, 큐피드 와우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경주는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이 막 뛰어난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4번마 큐피드 와우, 9번마 동투자웨이, 11번마 미르포인트, 12번마 골든 럭키 한 이 네 마필 정도가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저 배당 속에서 이번 경주를 관전하는 경주가 아니고 배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복병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망성이 좀 있고 뭐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거나 또는 앞선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병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경주의 인기마를 제외하고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이 5번마 스피어 골드 정도입니다. 예, 앞선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하면 이마필이 지금은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편성을 만나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 5번마 스피어 골드가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주는 좀 혼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스피어 골드가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이번 경주는 이 4번마 큐피드 와우나 11번마 미르 포인트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 이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필이 버틸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배당은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기 때문에 높지는 않다. 그럼 이 말 저 말 다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4번마 큐피드 와우가 무조건 선행을 치고 나간다. 그럼 버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조개가 별로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미르 포인트 쪽으로 좀
바꾼 경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은 저는 12번마 골든 럭키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차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면 직선줄에서 분명히 추입할 타이밍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입상에 한번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제 최외곽 게이트로 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는 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이 경주를 베팅을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주는 관전을 많이 권합니다. 근데 베팅을 해볼 만한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 딱 이것만 생각할 겁니다. 11번하고 12번의 조합. 저는 복숭식 위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이 11번하고 12번의 조합이 좋아 보이면 베팅을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11번, 12번의 조합보다도 또 다른 마필들이 좀 이 마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이런 혼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베팅을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조합을 줄이지 않으면 환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3경주도 하고 4경주도 하고 5경주도 하고 계속합니다. 금주 이제 오늘 일요일 경마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경마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란 얘기고 이 경주가 마지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믿음이 좀 있고 이 마필에 대한 내가 어떤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베팅을 하시되 만약에 이 말 저 말을 다 봐야 되는 좀 혼전 상황 저는 보통 한 4마필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다면 베팅을 하라고 하는 쪽인데 지금 이 경주는 압축을 해도 저 배당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들어가든가 아니면 좋아서 확 줄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1번마 미르포인트, 12번마 골든 럭키 딱 이 조합이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조합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이번 경주는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12마필 출전하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자, 어쨌든 국산마 6등급에서 1700m 경주거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부진마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의 능력이 뭐 우수해서 뭐 이 마필이 입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요 1700m 경주 거리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놓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마필들이 모여서 경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은 분명히 선행을 가겠죠. 그랬을 때 유리한 마필이 뭐냐를 찾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번마 제로백파이브, 2번마 슈발도리앙, 3번마 트레비트 요렇게 세 마필 안게이트에 있는 세 마필 정도가 저는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 4번 게이트에 있는 원평버드나 외곽에 있는 11번마 한평파이터 이런 마필도 어차피 선행만 없는 경주에서 앞선을 나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이 11번마 한평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리를 해야 돼요. 선행을 가려면. 어쨌든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렇게 휘감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순발력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요. 그럼 계속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편 직선주로에서 넘어서는 그런 그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회전 코너에서 상당히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힘이 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마필이 휘감고 나와서 앞선을 좀 편안하게 가서 힘한 배에 성공을 한다면 들어올 수도 있죠. 원체 상대들이 약하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 경우를 좀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안게이트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스타트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들 왜냐하면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렇다면 게이트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직선주로 해서 추입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좋아 보이는 마필은 역시 10번마 보스웨이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12번 박순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처음에 좀 가졌었는데 글쎄 최근에 너무 부진합니다. 물론 뭐 여기가 다 부진마기는 하지만 너무 부진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10번마 보스웨이비가 그래도 나름 좀 선전을 했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뒷심도 좀 보였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마필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 세 마필과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제로백파이브, 2번마 슈발도리앙, 3번마 트레비트, 10번마 보스베이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마가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는 한데요. 인기마의 능력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이름값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전개를 보면서 이 마필들이 과연 어떤 스타일로 뛸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일단 초반 전개를 보시면 이게 14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안게이트에 있는 2번 음파 마운틴하고 6번 업타운 위즈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장비 무지개 정도가 초반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스포블레이드나 9번마 지스타 이제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0번마 지모션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결론은 선행 경합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죠. 만약에 선행 경합이 초반에 많이 일어나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개로 봤을 때 제일 유리한 마필은 역시 10번마 지모션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직전 이제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영영삭스 금빛마에 이어서 3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안쪽 주로에서 이제 치고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추입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았어요. 솔직히 추입 타이밍만 조금 빨리 잡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이 우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마필인데, 조금은 아쉬운 승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의 편성과 비교했을 때 직전 경주 편성이 이번 편성보다는 저는 조금은 더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죠. 그런 면에서 20번마 지모션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6번마 업타운 위즈가 데뷔전에서는 스타트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를 하면서 9번 게이트에서 앞선 전개를 하면서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마지막에 치고 나가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한 마필입니다. 어느 정도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러니까 초반의 기록과 후반의 기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1400m 경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경주 거리에 있어서는 이 6번마 업타임 위즈가 조금은 맞는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초반에 앞선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2번마 음파 마운틴이나
3번마 세네 황제도 안게이트 쪽에서 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마 음파 마운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나기는 했는데 솔직히 뒷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경합 속에서 무너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번마 스포블레이드는 솔직히 강자의 면모를 갖고 있다. 뭐 향후 발전 기대치가 크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고요. 선위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안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6번마 업타운 위즈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1번마 스포블라이드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것이냐. 그리고 10번마 지모션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승부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 하나는 9번마 지스타입니다. 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승분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순발력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약간 이 조결된 모습을 보면 고개가 약간 높다라는 좀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점이 1400m에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스타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 비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번 경주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음파 마운틴이나 6번마 업타운 위즈가 선행을 나갈 때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지스타입니다. 만약에 초반에 좀 휘감고 나와서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티고 4코너에 들어선다면 이 마필이 끈끈하게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병권에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10번마 지모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조금 더 서둘러서 빨리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스포블레이드, 6번마 업타운 위즈, 9번마 지스타, 10번마 지모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순발력이 좀 막강해서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막 난타전이 벌어질 가망이 높고요. 과연 자리잡기 싸움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앞선으로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히든블레이드 그리고 9번마 네길의 퀸 10번마 브레꽃 12번마 원평 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마 히든블레이드는 기복마죠.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글쎄요. 선행마의 멀로 기수는 솔직히 그렇게 좀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뭐 늦발 아닌 늦발을 하면서 좀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이 2번마 히든블레이드가 지금 여기서는 게이트가 좀 유리한 거죠. 일단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앞선을 가야 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뭐 이런 거보다는요 좀 앞선 점령을 하고 가는 게 좀 유리한 마필로 보여지고 만약에 히든블레이드가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이 마필이 저는 버틸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경합소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몰락할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가 되게 중요한 마필입니다. 자, 9번만 네길의 퀸. 자, 이 마필은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도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순발력도 갖고 있는데,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뭐 데뷔전에서는 좀 앞선을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좀 버티지는 못했는데 가능성을 보여줬었고요. 예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가서 그대로 꽂혔는데 이땐 게이트가 좋았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렸는데 이때 인기 1위마였어요.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기 1위마였는데 이제 아쉬운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근성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에 약간 좀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최범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뒤심도 있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은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10번마 브레꽃은 전형적으로 선입형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인권 기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인권 기수가 선행말을 상당히 좀 잘 타는 편입니다. 근데 이 마필, 이 불의 꽃을 가지고는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도 했죠. 이때 히든 블레이드와 같이 뛰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히든 블레이드는 이제 외곽에 이제 좀 늦발 아닌 늦발을 했던 경주고 3번마 불의 꽃은 자기 스타트를 하면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끝까지 버텨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 저는 무너질 가망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인공 기수가 조금은 영리하게 스타트 끊어놓고 좀 선위권의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마 원평킨도 분명히 선행 경합에 뛰어들 수 있는 마필이고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스타트 능력, 다시 말해서 게이트 이탈 능력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한데 자, 이런 마필들을 좀 표현을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전형적인 그냥 선행마입니다. 선행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좀 아쉬움이 남기는 남는 마필이죠. 여기서 좀 물러날 마필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 속도는 상당히 많이 더딥니다. 더딘데 어쨌든 지금 이 원평킨이 외곽에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행마 선에서 그럼 이 경주가 끝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경주, 이 선행마가 이렇게 많은 편성, 경합이 벌어지는 편성에서 전개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7번마 왈가닥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을 나눈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 마지막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물론, 편성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2번을 뛰었던 그 마필의 평성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마필이 점점 힘이 차오르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안게이트 아니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경합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승분전이라는 것 때문에 7번마 왈가닥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높은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부담 없이 마지막에 직선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부진 말머리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맛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전개로 봤을 때는 이 7번마 왈가닥이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뛰는 마필이 8번마 슈팅 리버스인데 이건 현장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컨디션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유승환 기수의 컨디션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현장 상황에서 봤을 때 이마필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솔직히 이번 경주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로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마필이 원체 기복마입니다. 원체 기복마고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올라오는 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력 승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마필이고요. 자,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을 했던 이 3번마 어나더 레벨도 직전 경주 선전의 여세를 몰아서 입상권 도전은 하겠지만 상대가 좀 강해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히든블레이드, 7번마 왈가닥, 9번마 내길의 퀸, 10번마 브레꽃,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편성 자체가 최근 한두 달 경주 편성에 비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좀 맥이 좀 빠져 있고, 글쎄요. 어떤 박진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저배당으로 좀 흐를 가망도 좀 없잖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인데, 자,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동반 안 된 인기마들, 이런 마필들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서울 7경주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경주 그냥 관전 경주입니다. 왜 관전 경주냐? 자, 이번 경주에 보시면요. 1200m 단거리입니다. 국산모 등급 단거리인데,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가 4번마 글로벌 강타. 이마필이 인기 1, 2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데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을 한 게 직전 12월 3일 경주에서 스타트를 기가 막히게 끊었죠. 스타트를 기가 막히게 끊고 그냥 선행으로 돌았던 경주입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뒷심이 그럼 막강하냐? 물론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뒷심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강해서 이 마필을 축으로 뭐 믿고 간다 뭐 한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지금 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상 지금까지 싸워온 전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강타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레전드 삭스인데, 이 마필이 지금 46주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휘양 공백기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경주를 지금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란 얘기죠. 근데 막판에 퍼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거죠. 어쨌든 1년 만에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뒤에서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 4번마 천둥오름인데, 이 마필도 역시 36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으로 보면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 즉 뒷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뭐 감량이 이점도 안고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유리한데 36주 만에 출전을 했다. 이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깡돌이는 완전히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23번을 나와서 2착 3번, 이게 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선입권에서 그냥 꾸역꾸역하게 뛰면서 전체적인 경주 전개를 흐트러 놓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무조건 초반에 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믿을 말은 없고 전개를 잡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관전을 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참새가 밥밥 못 지나간다고. 어쨌든 그래도 배팅은 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딱 한 마리만 지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8번마 라운더 하이맨. 제가 이 마필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마필이 싸웠던 이 경주를 보시면요,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
좀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라운드 하이맨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앞선에 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는요, 어떻게 보면 이 8번마 라운드 하이맨이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돕니다. 라운드 하이맨이 기습 선행을 가서 앞선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최근의 모습처럼 이 라운드 하이맨이 뭐 글로벌 강타나 레전드 sak스 이런 마필에 밀려서 뭐 3착, 4착으로 외곽을 도는 승부를 한다면 요번도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번 경주를 본다면 8번마 라운드 하이맨이 기습 선행으로 앞선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울 7경주 같은 경우는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지만 저는 딱 한 마리 요 8번마 라운드 하이맨 이 마필 한 마리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경주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능력의 좀 차이를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이고는 있는데 혼합 4등급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편성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요, 앞선 경주 중에서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조합 하나만 보겠습니다. 조합 하나만 딱 보고요. 만약에 그 마필들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무조건 배팅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번 경주도 쉽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4번마 최강블레이드의 선행 그리고 1번마 ITQ의 선입권에서의 마지막 추입 타이밍 이걸로 끝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1번마 ITQ 연속해서 지금 2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레이스 위너라는 마필한테 밀리고 있죠. 근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말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에서 이 마필이 지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지금 2착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분명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솔직히 레이스 위너만큼의 어떤 순발력이나 또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티 큐 입장에서는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 4번마 최강 블라이드는 지금 벌써 5세가 된 마필입니다. 근데 점점 지금 마필이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함께 직전 경주는 1400m에서도 앞선에서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다시 거리를 내렸는데 1200m 이번 경주에 솔직히 이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최강 블레이드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합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 조합을 보고 있는 더 특별한 이유는 이번 경기 인기마가 이제 11번마 탭다운 그리고 12번마 문학스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탭다운은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솔직히 부담 중량 4kg는 무시 못합니다. 그럼 이 탭다운이라는 마필은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초반에 상당히 빠른 흐름의 경주를 따라가면서 뒤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직전 경주보다 4kg가 무거워졌다라는 거는 어쨌든 부담이 되겠고요. 12번만 문학스톰은 계속 될 듯 말 듯한 마필이죠. 이 마필은 엄청난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입니다. 계속해서 인기만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순발력은 나름 갖고 있는데 또 그 명마, 그러니까 능력마로서 갖고 있는 추입 능력이 그렇게까지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입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보통 능력 있는 마필들은 순발력도 좋은데 마지막 추입 탄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문학스톰은 순발력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순발력은 괜찮은데 순발력에 비하면 추입 탄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그러면 시원만 문학스톰이 순발력이 좋다라고 했을 때 최강 블레이드와 붙어서 과연 최강 스톰을 초반에 넘어설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고 뒤에서 직선줄에서 올라올 때
마이티 큐와 붙어서 문학스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티 큐보다 더 좋은 탄력을 보일 수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정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이 두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이 다 좀 나름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마필 1번마 마이티 큐와 4번마 최강 블레이드 이 두 마필의 조합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이 좀 차이가 나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데 이걸 조합 수를 뭐 4개, 5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마이티 큐, 4번마 최강 블레이드 딱 이 선에서 보는 거고요. 이 조합이 당일 현장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배팅을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뭐 다른 마필들이 좋아 보이고 마이티큐나 최강 블레이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인다면 솔직히 다른 데 어떤 희망을 갖기보다는 그냥 배팅을 포기하고 관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마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600m 전체 엘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구도입니다. 인기마 접전구도인데 오늘 지금 이런 특징의 경주가 되게 많은데 이 인기마들 중에 능력 자체가 상당히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말을 축 말아 놓고 갈 것이냐가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이 능력마들을 깰 수 있는 어떤 복병마가 특별히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5번마 한강매직, 6번마 드래곤스타, 7번마 용오지마, 그리고 9번마 라운드 퀄리티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지금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7번마 용오지마 이 마필은 좀 뭐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지금 어쨌든 국산마 4군까지 올라온 마필인데 강한 느낌 없이 좀 소리 없이 강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12번을 나왔는데 우승이 없습니다. 우승이 없는데 2착을 7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워온 이런 마필들이나 이런 전개를 보면요 절대 근성이 부족한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발이 뭔가 좀 모자랍니다. 다만 이 마필이 장점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이 점이 이 용오지마의 좀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번마 한강매직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마예요. 전형적인 추임마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게 되면 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한강매직을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는요.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완전 선행마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을 그렇게 빨리 가져갈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한강매직에게도 어떤 취입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6번마 드래곤스타는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국산마 4군 승군전을 좀 장거리를 택했습니다. 1800m를 택했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웠죠. 좀 아쉽기는 했는데 어쨌든 장거리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상당히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고요. 끈끈함을 갖고 있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어쨌든 앞선에 그러니까 경주에 따라서는 앞선에 나가기도 하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이 싸움을 하는 마필이라는 거. 그런 점 때문에 이 6번마 드래곤스타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상위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 편성은 잘 만났다. 다만 직전 경주 무너진 게 조금은 좀 아쉽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필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컨디션 체크는
분명히 좀 해봐야 될 그런 마필이긴 한데 기본적인 자질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라운드 퀄리티는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12월 달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순발력이 그렇게 좋았던 마필이 아닌데 마필이 힘이 차오르면서 순발력도 좋아지고 덩달아서 막판에 버티는 힘, 막판 탄력까지도 상당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 승군전이고 거리가 좀 늘어났다라는 게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절대 물러나지 않을 마필이죠. 결국 이 네 마필이 상당히 전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도 높은 배당, 고배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근데 특징이 뭐냐? 지금 이 인기마 네마필이 경주를 주도하는 선행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번 경주에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이 10번마 액톤 질주입니다. 원래 이 액톤 파크의 자마들이 순발력이 강한 마필들이 아니고 주로 끈끈하게 뛰거나 선입권 내지는 추입으로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은데 이 액톤 질주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뒷심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뒷심이 약하다라는 게 뭐 아주 뭐 뒷심 없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승군을 하고 상위군으로 계속 가는 과정에서는 강자들과 계속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강자들과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는 이 액톤 질주가 좀 뒷심은 좀 약한 편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마필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죠. 어쨌든 비인기마니까요.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외곽이긴 하지만 그냥 휘감고 나와야 됩니다. 휘감고 나와서 초반에 엄청나게 거리를 벌려놓고요. 막판 이제 직선주로 해서 그냥 무조건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그만큼 지금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톤 질주한테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가망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예상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짜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을 추천하지 않기 위해서 맞추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액톤 질주가 제 예상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해야죠.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마필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번 경주에 인기마 중에서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 그러면 6번마 드래곤스타나 7번마 용오지마 이런 마필들이 지금처럼의 선입전개가 아니고 선행, 기습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턴 질주가 편안한 선행이 안 되고 압박을 받는 선행이 된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10번마 액턴 질주는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은 안고 있지만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5번마 한강매직, 6번마 드래곤스타, 7번마 용오지마, 9번마 라운드 퀄리티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것이냐 당일 현장에서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십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요. 2번마 플라잉 골드, 3번마 옐로우캣, 4번마 교룡득수, 6번마 그레이스 퀸, 7번마 헤들메, 12번마 글로벌 영웅입니다. 자, 2번마 플라잉 골드 직전 경주에 어마무시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무너졌는데
1800m 장거리에서 무너졌는데, 자, 이마필이 이제 최근에 3연승을 거뒀고 직전 경주가 이제 4연승에 도전했던 경주거든요. 특별 경주였고요. 그런데 어이없게 무너졌는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입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요. 그러니까 추입 탄력이 좋은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앞에 붙여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면서 확 치고 올라오는 맛빌인데, 직전 경주 강자를 만나니까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는 뭐 그렇게까지 강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그 조교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플라잉 골드가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3번만 옐로우캣은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계속 아쉽죠? 3착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착승권에선 계속 드는 마필이고,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막판까지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강자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국산마 4군 정도에 올라와서 실질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국산마 4군까지 승군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기본적인 능력과 마체형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선취입이 자유롭다라는 거. 이런 점은 상당히 장점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건 생각하셔야 돼요. 국산마 3군 또 2등급, 1등급 이렇게 가는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전개들이 다 자유롭습니다. 아니면 아예 막강한 순발력이나 아예 막강한 추입력이나 뭐 이런 거를 특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는 이 3번마 옐로우 캣이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습성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끈끈하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쓰고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옐로우 캣이 조금은 더 선전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4번마 교령득수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좀 기습적인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이제는 조금 하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6번마 그레이스키는 완전 기복마입니다. 들쭉날쭉 들쭉날쭉이죠. 근데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들어오면 배당인데 그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고요. 7번마 헤들맨은 제가 이 작년 그리고 이제 그 배팅이 안 되는 시기에 이 헤들맨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박태종 기수가 타고 안쪽 주로에서 추입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빨라버리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경주의 흐름이 조금 느려지거나 또는 앞선의 마필들이 경합 상황으로 빠질 때는 충분히 올라올 힘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헤들맨은 딱 여기까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글로벌 영웅은 좀 계속해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추입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좀 끈끈함을 갖고 싸움을 하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제 3군까지 와서는 약간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국산마 4군에서 국산마 3군으로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산마 4군하고 국산마 3군은 또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이 국산마 4군, 3군까지만 올라왔다면 솔직히 그 마필은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3군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럼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글로벌 영웅은 지금 뭐 전적도 전적이지만 그래도 자기 몫은 좀 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서울 식경주 예상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은 다 2착입니다. 2착. 저는 이번 경기는 무조건 8번 라운 자이언트. 이 마필이 그냥 충마다. 물론 경마에서 절대적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 옛날 가속도라는 마필도 부러진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뭐 명마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그 이변은 일어나게 마련인데, 저는 솔직히 이 8번마 라온 자이언트는 아주 강자팀에서 싸우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 경주 편성에서는 부러질 때까지 추천할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을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직전 경주였죠. 12월 25일 경주에서 라온 자이언트를 아주 강하게 추천하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 라온 자이언트가 이때 옐로우 캐시랑 같이 붙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 경주를 보면서 이 라온 자이언트라는 마필이 상당히 강하구나. 강한 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 자이언트가 물론 뭐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부담 중량이 또 3.5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승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비라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선행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경주를 주도한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헤들매나 그레이스 퀸을 좀 약하게 본 이유가 이 8번만 라운 자이언트가 강하게 이끌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당일 현장에서 그 축마를 정하지 이 예상에서는 축마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무리 강한 마필이 나와도요. 근데 가끔 제가 축마라는 마필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번 경기도 역시 이 8번만 라운 자이언트는 일단 충마로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8번마 라운 자이언트를 인정을 하는 가운데 2번마 플라잉 골드, 3번마 옐로우 캣, 12번마 글로벌 영웅까지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 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예상과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자기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뭐 마법만 불러주세요. 그럼 그거대로 베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다면 제 방송 보시지 말고 저는 마법 추천도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경주를 보는 관점은 다 달리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경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걸고 하는 갬블, 베팅입니다. 그럼 내 돈이 나가는데 내가 어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남이 말에 의존해서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좀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내 생각을 가미를 해서 마번을 도출을 해내셔야지 무조건 따라가는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길잡이가 되는 역할은 맞습니다. 길잡이가 되는 역할은 맞고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내내 경마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경주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평소에 봐왔던 그 마필이라든가 전개, 또 과거에 했던 거, 요즘 편성표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경주는 좀 강하게 베팅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경주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경마 뭐 10경주, 12경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달라붙어서는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경주 몇 개만 딱 정해서 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되고 관전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관전을 통해서 뭐 돈 하나도 안 걸었는데 무슨 재미로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관전을 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마 오늘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베팅한 경주 보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오늘 하고 내일은 안 와. 해놓고 내일 또 오는 게 경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좀 위험을 해칭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경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튜브 시간도 길어지고 설명 시간도 되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마법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이렇기는 한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저와의 생각을 좀 맞춰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등급의 한 중급 정도의 편성이라고 보여지는 경주고요. 어쨌든 뭐 이번 경주, 그러니까 2등급에서 이제 최상위군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가망이 높은 마필도 많고요. 최상위군에 가서도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마필은 이 6번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자, 이번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등급까지 올라온 마필들은 뭐 선추입이 자유롭다, 전개 2점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설명 드려봤자입니다. 그 정도는 다 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요. 네, 자, 일단 이 사련이 퍼스트는 저는 좀 강자로 갈 수 있는 최상위 국가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그 실력을 직전 그랑프리 경주에서 증명을 해냈죠. 물론 조금 착차가 벌어진 4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점핑 출전을 해서 이 정도 뛰었다면 엄청나게 잘 뛴 겁니다. 레이팅이 이 당시에 71분이 안 됐어요. 71분이 안 된 이 마필이 레이팅이 뭐 100이 넘어가는 그런 마필들과 경합을 해서 4착을 차지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잘 뛴 겁니다. 그런 마필이 지금 일반 경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군에서 지금 게임을 한다. 그리고 이 마필이 좀 선출입이 자유롭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박우른 기수가 적인 기수로서 계속 기승을 하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뭐 이 질주 스타일 자체가 경주를 상당히 박진감 있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군에 간다 하더라도 뭐 최상위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필은 이 8번마 오래 함께 하자. 이 마필이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상당히 좀 좋은 전적으로 이제 2군에 들어와서 2군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자, 이 8번은 오래 함께 하자가 이번 경주의 가장 큰 단점은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상대가 좀 강해졌던데, 자, 이 마필은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이 막 뛰어난 그런 마필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는 얘기고 힘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보통 직선주로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이제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인데 지금 이번 경주 거리가 2000m입니다. 2000m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하는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주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 두 마필의 지금 인기도가 조금은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 5번마 최강 게임이 아마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 1, 2위를 뭐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약간의 좀 기복성 마필입니다.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 대통령배 대회에서는 뭐 참패를 하고 말았는데 상대가 뭐 원체 강했었고요. 일반 경주에서는 나름 강자로 군림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일단 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마필 5번마 최강게임, 6번마 사려니 퍼스트, 8번마 오래 함께하자 이 세 마필의 3파전이 될 가망이 높고요.
좀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경주인데, 여기에 이제 호시탄탕 기회를 노리는 마필이 기복을 보이는 9번마 그레이캣이라든가 직전 경주 살아난 모습을 보였던 10번마 천지여걸 등이 좀 상대세 여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번마 남산시대. 제가 아까 2000m 경주가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하는 마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행마가 더 유리하게 펼쳐지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남산시대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도 유리하죠. 그리고 조인군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이면서 결국은 앞선에 나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좀 이변이 발생했었던 경주입니다. 1400m 단거리 경주였고요. 근데 그 전 작년에 이제 뛴 모습을 보시면 뭐 1800m에서도 앞선 전개를 계속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1번마 남선시대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1코너, 2코너 지점에서 8번마 오래 함께 하자가 과연 휘감고 나와서 남산시대를 넘어갈 거냐, 이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쉽게 넘겨주진 않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산시대가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끈끈하게 버텨서 선행에 성공을 하고 3, 4코너까지 돌아서 나올 수 있다면 직선주로에서도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선행마가 뭐 직선주로에서 이제 뭐 퍼진다라든가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2000m는 추임마도 퍼질 수 있는 그런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남산시대, 5번마 최강게임, 6번마 사레니 퍼스트, 8번마 오래 함께하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